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원장들의 스타 코너에서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어요. 좀 저도 뵙기 힘든 분들인데 오늘 같이 자리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지연 원장님은 아실 거고.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또 뵙네요. 네, 그리고 소개. 네. 안녕하세요. 교육의 시선 김진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육계 시선이래요. 시선. 교육의 시선. 너무 멋있죠? 네, 그렇게 한번 보는 거. 시선. 시선. 네. 나는 뭐 무슨 영어의 신, 무슨 수학의 신 이런 거 들어가서 영어의 교육의 시선. 시선. 그 말은 또 참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아니, 글쎄 말이에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다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차라리 신이나 뭐 바꾸겠습니다. 전설 보겠습니다. 빈명인데 다시 가겠습니다. 뭘 다시 가요? 그냥 가요. 대표 다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아니 잠시만요. 하시는 일이 저는 주로 이제 그 강사 교육 혹은 네. 원장님들 혹은 센터장님들 교육하거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교 예, 6개월 전에 나왔고요. 네. 아저 써먹어보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전에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재범 CEO 네.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엠스트 박재범 대표입니다. 저는 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출판사하고, 그 다음 온라인 교육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함 보시면 알지만 뭐 전 분야를 다 하세요 지금 보니까. 네, 맛집은 원래 제가- 심플하게 하는데 교육에 관련된 회사고요. 네. 엠스트. 엠스트. 네, 엠스트 네, 교육. 그렇습니다. 엠스트는 이름이 괜찮은가요? 뭐 느낌 없긴 한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강사잖아요. 근데 강사를 이제 교육시키시는 분들 이재원 선생님도 강사 교육 많이 다니시는데 스타 강사는 타고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타고나는 걸 만들어주는 건가요? 전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다. 네, 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적성과 소질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성과 수질.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네. 거기에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질이 본인들에게 지금 내재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실력하고 외모하고. 나중에 외모도 중요한가요? 아니야, 이분은 인상. 특히 외모를 보죠. 자꾸 상담실 오라고 했는데 외모를 박재범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저는 외모? 만들어진다고 보고. 네. 왜냐면 실제로 만드신 진짜? 케이스가 있나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던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앞에 나가서 강의하는 훈련도 해보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거쳐서 스타 강사가 되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러면 끼 네. 재능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빨이나 뭐 이런 거 네. 학력 훈련 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 둘, 셋 했을 때 아니, 볼까요? 우리나라가 네. 강사가 입시, 뭐 보습, 어. 미술, 피아노, 영어, 수학 너무 많잖아요. 강사들이. 네네네네. 근데 그런 강사들이 좀 스타 강사라는 위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기가 뭐죠? 끼, 끼. 재능, 재능, 재능. 말빨, 말빨, 학력, 학력, 훈련, 훈련. 외모. 외모. 오케이. 자, 그러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재능. 재능. 전 재능. 전 훈련. 훈련. 저분을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강사 아카데미 이런 거 하셨을 때나 네. 지금 강사 아카데미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숙기 없고 그러신 분들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잠재된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이제 조합이 다 가능해야 되는데 적정 수준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타고난 그 포인트 하나가 더 첨가가 됐을 때 훨씬 더 폭발적인 위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훈련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도 물론 성장을 하겠지만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니면 뭐 직장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 좀 힘들고 하니까 자기 이 전업으로 강사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 같은 거 올리시고 막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너무 지금 단계가 막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유명해져야겠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보습학원에서 막 70만 원 받고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등급을 올라가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메이저 학원으로 간다든지 좀 내가 자기를 이렇게 빛나게 할 수 있는 뭐 아카데미를 듣는 게 하나의 방법일까요? 어떤 네, 방법이 특별한 뭐 아카데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사들도 마찬가지로 입소문? 입소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보여줘야지만 컨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외부로 자기가 그렇죠. 네네. 나가서.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학원의 어떤 뭐 메이저 학원이라든지 작은 학원이라든지 자기가 지원을 해서 강의를 하다가 그 학원에서 컨택이 돼서 스타 강사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학원에서 유명한 강사를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좀 이제 알려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 네. 같은 경우는 책이나 방송 같은 거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그렇죠. 강사들은 뭘로 PR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기 PR을? 뭐 아까 초반에도 나왔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말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계속 훈련을 강조하고 싶은 게 또 훈련 강조하고 싶은 게 사관학교.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 파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영업. 보통 우리가 우리가 헬스장에 다니는 것도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몸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기본적인 바탕은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헬스장에서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서 트레이닝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어떤 훈련에 대한 꾸준함 그리고 그러니까 훈련을 전문적으로 안 해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훈련을 강사가 한다고 해서 다 잘 되진 않아요. 그렇죠. 아니, 기본 일단, 베이스인 일단 근데 되고. 그런 훈련을 네. 받으려면 어디를 찾아다녀야 돼요? 물론 이제 뭐 박재범? 네. 그런 거 얘기하면 자막처리 그리고 본사로 이게 밖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그 내부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민간교육 현장에 내가 들어와서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왜 하고 싶은지가 우선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냥 난 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서 유명인이 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승부수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단계를 맨 처음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보습학원에서 70만 원을 받고 강의를 하는 그러면 이름 없는 강사예요. 네. 근데 나도 뭐 유수연처럼 큰 학원에서 대형 학원에서 수백 명씩 놓고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래서 어떻게 시작? 지금 어쨌든 본인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일단 시작부터 일단 하세요. 그러면 가다 보면 또 길이 보여요. 내가 그 안에 업계에 들어가 있는 내부자가 아니다 보니 밖에서 별소리 다 해봐야 잘 몰라요. 그러면 들어가서 또 다른 선택의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교육시장이라고 하는 곳의 특징은 그 매개체가 누구냐, 전달자가 다시 말해서 선생님의 퀄리티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쌓는 내공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라고 해서 그 내공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폄훼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다 소중한 시간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초등학생들 막 키자니아 자벌드 가가지고서 직업 체험한다고 그래서 소방차 물 한번 총 쏘고 막 이런 거 이거 가지고서 그 직무 능력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을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하는 거야. 누군 지금 하는 거야. 자본주의 직무 능력배로 하고 처음 알았어요 지금. 지금 이거 돈 주고 듣는 교육인데 지금 무료로 강의하는 맞아 거야. 직무 능력 강의하는 사람 직무능력 강의. 그러니까 나는 알고 싶은 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습학원인데 네. 그럼 시사에 일단 이력서를 넣어요? 네. 아니면은 YBM 그러니까 파고다 이렇게 넣어요? 이력서를 넣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력서 일반 회사들 넣듯이 넣어요. 안 또 뽑혀. 학원들을 전문으로 리크루팅 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있죠, 검색하시면 있죠.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 올려놓으시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꼭 적합한 학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쵸. 답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어쨌든 크게 목표를 가지지 않고 내가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서 혹은 어떤 분기가 끝났을 때 혹은 자기가 더 큰 무대에 서고 싶을 때 충분히 내공이 쌓였다 싶으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또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쉬운데 선택할 제가 수 있는 첨언을 기회라는 게. 조금 예. 해보자면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저는 이제 뭐 보통 잡 뭐뭐 잡 사이트나 코리아. 네. 괜찮아요. 다 얘기해도 돼요. 네, 네. 뭐 당연히 훈장마을이나 당연히 네 아니면은 뭐 네. 삐처리해도 되고. 아 그래요? 네. 안 보는 강사 거 아니야? 이거 관련 아무도 안 보는 거 사이트에 아니야? 보면은 우리 집 주변에 작고 큰 학원들이 있어요. 네. 물론 그 큰 학원에 작은 학원이든 큰 학원에 이력서를 넣어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강의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사로 인해서 좀 더 크려는 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작은 강사와 큰 강사를 구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큰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들어가도 내가 갑자기 뭐 영어 강사인데 뭐 영어 문법 수업을 뭐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근데 보통 초보 강사들은 자기 컨텐츠가 없으니까 어떤 교재를 써야 돼요? 아니면 뭘 가르쳐야 돼요? 물어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초보 강사와 스타 강사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도 능력 있는 강사들은 자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업에 들어가도 바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을 보면 본인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네, 다 그렇게 그리고 생각해요. 근데 네. 영어도 웬만큼 한다고 생각해. 근데 길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도 일단 무스학원을 갔어. 네. 근데 이력서를 잡코리아나 이런 데 올려놓는다고 뭐 시사나 파고다 이런 데 절대 연락 안 와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런 큰 학원에서 보는 시강이나 이런 걸 또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시간도 필요하죠. 시간도 다 준비해야 있어요.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런 시간을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런 뭐 시간 같은 걸 준비할 때 원장님들이나 대형 학원에서 보는 게 있나요? 그렇죠. 우선은 시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시선 처리예요. 시선 처리. 네네. 교육의 다 아시겠지만 교육의 그렇죠. 교육의 시선. 교육의 시선.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교육의 시선만 보통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초보와 그 프로 선생님들의 차이점이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과외만 했던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칠판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등을 지고. 근데 정말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시선을 아이들과 칠판을 적절하게 둡니다. 네. 그래서 시선 처리가 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간 가면 시선 처리. 네. 두 번째는 그 내가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이미 다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학년의 어떤 단원에서 어떤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지, 그런 자료들,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의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한 게, 마무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1시간 수업이라 하더라도 수업 1시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1시간 안에 그 내용과 함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이나 보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초보 선생님들은 하다가 끊긴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시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첨언을 하자면 이건 다 2, 3, 4, 5번 이유였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메모? 전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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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필요한 게 10인데 내가 100을 하느냐 200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10만큼 필요한 만큼 더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혹은 정해진 시간 안에 예를 들면 그럼 고3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3분 동안 투부정사만 설명을 완벽하게 한 번 그렇죠. 연습. 무언가 한 꼭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건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업도. 수업도 마찬가지. 실전에서의 수업도 아이들이 필요한 그것을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 내에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거를 전달해요. 연습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형이면 도형을 5분 안에 설명하기. 아니면은 뭐 통계면 어떤 뭐 그래프를 5분 안에 설명하기, 어떤 동식을 5분 안에 설명하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이게 약간 전달력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언어적 표현으로 보면은 설득력의 화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 너무 전달을 어려워. 예를 들면 좀 우리 전달을 내려봅시다. 전달을 네, 지금, 정보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하려고 했던 지금 여기 네. 보시는 분들 다 도망가겠어. 너무 이렇게 싫어해 지금. 이게 아까 우리 박재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청중을 보면서 호흡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는 설득
화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전달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탑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달력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설득 화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진지하시죠? 원장님들이나 강사분들을 교육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저도 지금 어렵거든요, 얘기가. 근데 이걸 우리 지금 학생들이, 강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듣기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몸값을 올려야 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게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 이것만 일단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있어 보이게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있어 보이게 얘기들을 하고 하는 계시고. 거야, 근데 이제 일단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이제 이 학생들하고 같이 항상 있으니까 학부모나 원장님보다는 학생들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취업 안 되잖아요. 대기업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어차피 요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뭐 서울대 수학과면 취업하기 힘들잖아.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그 공무원 아니면 이제 강사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놓여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